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이 사람 믿고 계속 가다가는 같이 망한다. 나중에 대선에 출마도 하지 못할 텐데. 거기다가 434억 원이 있죠. 이재명이 100만 이상 받으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 상황이면은 이재명 손절론에 들어가겠죠. 손절론에 들어가면은 이재명은 2심이 선고되는 순간에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재명이 모레 선거법에서 일단 2심을 받죠.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올 텐데, 유죄가 나오면은 유죄에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은 3월 26일 2심 유죄를 받으니까는 6월 26일까지는 피선거권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거꾸로 6월 26일까지 대법원이 그 앞당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다시 시도를 하겠죠. 이게 각하가 돼서 이 판정을 헌재에서 안 내리면은 이재명은 그래? 그러면은 이 탄핵 소추안 내용을 고쳐가지고 다시 시도. 일단 자기들은 수가 많으니까 발의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다시 또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재명은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6월 26일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시도를 하면서 조기 대선을 해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똑같습니다.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리고 왜냐하면 직무 복귀는 합니다. 직무 복귀를 하고 그 직무 복귀하는 그것은 똑같지만 기각은 최소한 이제 형사재판은 따로 열리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임기는 2027년까지 그대로 가는 거죠.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근데 각하를 하면은 일단 2027년까지 임기는 가되 그 중간에 언제든 이재명이 자기 사법 리스크와 연결시켜서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불을 지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각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그런데 다만 설명드렸다시피 각하라는 것이 새로운 옵션입니다. 새로운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기각과 각하 의원을 합하면은 인용이 안 되는, 산술적으로 딱 그렇게 되죠.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각해야 되느냐, 각하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좌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해서 보통 여론조사 결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기각해야 되냐, 각하해야 되냐가 아니고 인용해야 되냐, 기각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파면해야 되냐, 파면 안 해야 되냐.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물으면은 인용이 한 6 아니면 6대4 정도 나오죠. 6대4. 그런다, 6대4가 인용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탄핵의 민심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려면은 가반 민심이 아니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도 3분의 2죠. 3분의 2.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것도 9명 중 6명 3분의 2죠. 그러니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을 하려면 그 정도 압도적인 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대4라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여론조사하면은 6대4가 나옵니다. 대충 5.5대 4.5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여론조사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하라는 선택지를 다시 하나 집어넣고 조사를 하면은, 각하라는 선택지를 집어넣으면은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되는데, 각하와 인용을 합치면은, 각하와 기각을 합치면은, 각하와 기각을 합치면 인용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긴 것은 상당히 반길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데 반길 일인데, 그런데 각하로 결론이 나면은 잔불이 좀 남는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슈 집중해보 세 번째는 지금 한덕수 기각의 이재명 멘붕, 선거법 20 나오면은 좌파에서 이제 손절을 할 것이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재명의 전략이 뭐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제가 좀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이재명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자기 2심보다 먼저 넣도록 하려고 무진애를 썼느냐. 심지어 빨리 안 한다고, 이제 헌재가 빨리 선고 안 하는 이유를 이재명은 꿰뚫고 있습니다. 왜 선고를 안 하는지 꿰뚫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헌재 안에 자기 이른바 빨대가 있죠. 빨대. 자기에게 정보를 주는. 가령 문영배와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노동법연구회라는 그 좌파 서클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SNS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하죠. 지금은 좀 서로 뭐가 안 맞아서 좀 연락이 끊겼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문형배로부터 정보를 받겠죠. 그 안에 내부 분위기. 그리고 정계선도 좌파재판관, 정계선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바로 국회 측 청구인 대표인 김희수 변호사하고 같은 법인에서 근무를 하죠. 그러면 김희수는 이제 이재명 쪽이죠. 이재명 편이죠. 그래서 정계선 남편 황필규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는 김희수를 통해서 이재명이 정청래를 거치든지 안 거치든지 내부 정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6명은 안 돼. 6명이 돼야지 인용이 되는데 6명은 안 돼. 이런 이제 정보를 접하니까 일단 마은혁이라도 투입을 해보자. 마은혁 극좌파 후보자죠. 마은혁을 투입을 하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마은혁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 소동을 벌인 겁니다. 박찬대가 탄핵을 하겠다. 오늘 중으로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은 협박까지 했죠. 협박. 국민 누구나 긴급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동네 건달들이 하는 그런 말투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은혁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 빨리 돼야 된다. 딱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시간 싸움. 이재명이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 선거는 정해졌기 때문에 26일 2심 선고 3월 20일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해야 되니까, 심지어 박찬대가 뭐 그런 말까지 하죠. 반드시 25일까지는 선고를 해야 된다. 내일인데. 그 다음에 민노총이 25일까지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되면은 26일부터 총파업하겠다. 왜 하필 26일인가? 26일이 이재명 재판이 있기 때문에, 선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올인을 하면서 이재명의 꿈은 뭐였냐면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꿈은 이거였습니다. 본인이 그때 김어준 그 방송에 나가서 자기 선거법 2심 선거에 대해서 별 걱정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지지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건데, 실제로 어떤 방법을 꼼수를 구상을 했는가 하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먼저 나온다. 지금 이재명의 이 국리를 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재명의 국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지만, 이재명의 국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먼저 나온다. 자기보다. 그래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 파면이 되면은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대선 선관위가 주동이 돼서 주도를 해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재명은 당 대표직을 던집니다. 던지고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은 이 대선 전국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상황에서 20 날짜가 딱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상황과는 정반대, 완전히 처지가 다른 조기 대선전이 시작이 되고, 이재명은 어쨌거나 뭐 좌파가 표를 몰아줘서 가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나오는 사람이고, 제1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
그러면은 과연 2심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 있겠는가? 못할 거다. 선고를 아예 뒤로 미루거나, 미뤄놓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집권하면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미루거나 아니면은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는 형으로 솜방망이로 때릴 것이다. 이런 게 이재명의 구상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헛된 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오늘 상황에서 보면은 모레 이재명의 2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의 선고가 먼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뒤에 나오죠. 그런데 이재명이 1심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은 이건 이제 사실심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법률심,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 2심이 똑같으면은. 자, 그러면 야당에서 손절론이 일어나겠죠.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 김부겸, 김동연, 이런 사람들,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보나마나 대법원 가면 확정 판결이 되면은, 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이 사람 믿고 계속 가다가는 같이 망한다. 나중에 대선에 출마도 하지 못할 텐데. 거기다가 434억 원이 있죠.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 상황이면은 이재명 손절론에 들어가겠죠. 손절론에 들어가면은 이재명은 2심이 선고되는 순간에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럼 헌재도 그 이후에 4월이 될지 이번 주 금요일이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은 그 이후에 선고라는 헌재도 좀 홀가분해지죠. 이재명이 2심까지 피선거권을 다 박탈되고 하면은 기각을 하더라도 좀 그다지 큰 부담이 없는, 민주당이 좌파 진영이 어차피 분열이 막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그런 그러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큰 전국을 좌우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무조건 자기 선거를 뒤로 미루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이는 겁니다. 실패로 돌아가니 다시 오늘부터 천막 당사를 쳤죠. 천막 당사를 쳤는데 아마 천막 당사에서 계속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434억 원 국고 토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의 재산이 지금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여의도에 있는 당사, 민주당 소유죠. 그 당사가 한 400억 되고 유동자산이 한 400억 되는데 유동자산을 국고 한수하는데 다 써버리면은 당직자들 월급도 못 주고 활동도 못 하죠. 그래서 당사를 팔아야 되는 거죠. 팔면 딱 맞습니다. 434억 원. 그러면은 천막 당사에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황금의 선거 순서다. 정말 최적의 선거 순서가 지금 나왔다. 한독수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최적의 순서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일 텐데 그것이 각하 형식이든 기각 형식이든 직무 복귀일 텐데 오늘 한독수 총리가 이렇게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서 첫 단초가 제대로 끼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